S&P 500 ETF를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국내 상장 ETF를 살지, 미국에 직접 투자할지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 탭이 10개쯤 열려 있었던 경험. ISA가 낮다는 글, 해외 직투가 낮다는 글, 같은 숫자를 인용하는데 결론은 반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틀린 정보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한편으로 담기 어렵습니다. 세금 구조, 계좌의 성격, 개인마다 다른 조건, 이 세 가지를 따로 뜯어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나눴습니다. 1편은 세율이라는 숫자가 왜 착각을 만드는지, 2편은 ISA와 연금 계좌가 어떤 전제 위에 설계되어 있는지, 3편은 같은 데이터를 두고 왜 결론이 갈리는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5.4%와 22%, 이 두 숫자가 왜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5.4%가 22%보다 낮으니까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춥니다. 낮은 숫자를 선택하는 것,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두 숫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15.4%와 22%는 둘 다 세율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라는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깁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든 정해진 세율만 적용하고 끝납니다. 종합과세는 다릅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합산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22%는 분리과세입니다.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22%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15.4%는 조건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로 끝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규칙이 바뀝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숫자가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15.4%는 일종의 입장권 가격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당신이 이미 벌고 있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국내 상장 ETF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 연 8천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만 15.4%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효세율은 15.4%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직접 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22%만 내면 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숫자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세율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규칙 안에서 작동합니다. 세금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세율 비교표에는 나오지 않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연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세율 계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만 내면 그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을 계산할 때는 반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면 합산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이 손익통산이 됩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릅니다.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난 종목에서는 세금을 내고 손실은 따로 계산됩니다. 손해를 봐도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손실이 세금 계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외 직접 투자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4%와 22%는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과세 체계에서 작동합니다. 15.4%는 조건부 세율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초과하면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기본 공제도 없습니다. 22%는 분리과세 세율입니다.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세율이라는 숫자만 보면 15.4%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세금 구조를 해석하는 기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세금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15.4%와 22%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과세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쓰면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가 낫다는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ISA와 연금 계좌는 어떤 조건에서만 혜택을 주는가?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